자, 6번째 과목, 마지막 과목입니다. 건설 안전 기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자, 유해염 방지 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공사 현장의 주변 해당 및 주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첨부서류죠. 그리고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포, 이건 다 첨부서류입니다. 근데 보기 4번, 작업 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는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회 뭐 건설용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표라든지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이런 것도 첨부 서류에 속한다는 거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2번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사용한 것은, 작성한 것은,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건설공사 도급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 맹세서를 주기적으로 언제 작성해야 되는 거야? 매월 작성하죠. 매월 작성합니다.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에 1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매월 작성하고 1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매월 1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3번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리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리공사의 경우는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공사입니다. 자, 이 지강 길이라는 것은, 자, 다리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50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의 이런 공사에서는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아이씨, 말이 잘. 간단한 건데 왜 시간을 많이 끄고 있어. 자, 103번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리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사업장이죠. 작업장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건설공사 등의 공사는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강 길이라는 것은 다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해설 부분에 유해염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이 기준, 이거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0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보겠습니다. 자,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항타기 또는 항발기는 말뚝을 박는 장비죠. 이 항타라는 것은 박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항발이라는 것은 뽑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준수사고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 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절대 작업 관리자가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인 운전자가 조작해야 되겠죠. 운전자가 조작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5번입니다. 자, 안전계수가 4입니다. 4고. 자, 인장 강도가 2000메가파스칼이네. 자, 이때 강선의 최대 허용 응력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최대 허용 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안전계수는, 자, 최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건 최대 허용 응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최대 허용 응력은 안전계수분의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계수는 이게 4죠. 4고, 인장 강도는 2000입니다. 4분의 2000을 하니까 500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양중기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양중기는, 자,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호이스트를 포함한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리프터. 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경우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그리고 곤돌라, 승강기, 이 다섯 가지를 양중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은 이동식 크레인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리프트는 양중기죠. 자, 1번에 고소 작업차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입니다. 토사 붕괴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갱사 및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붕괴 위험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자, 성토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건설기계도로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붕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보기 4번. 토사 중량이 감소가 되면은 자, 위험이 줄어들겠죠. 예. 이게 증가하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입니다. 자,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흙막이 판이라든지 말뚝, 버팀대, 띠장 이런 것들이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자, 말뚝을 박죠. 자, 말뚝을 박습니다. 자,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판을 설치합니다. 자, 흙막이 판을요. 흙막이 널이라 그러기도 하죠. 예. 자, 흙막이 판 앞에는 자, 띠장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띠장을 설치하죠. 예. 이걸 띠장이라 그러죠. 웨일이라 그러죠. 자, 띠장 앞에는 버팀대를 설치합니다. 자, 버팀대. 예. 이걸 우리가 버팀대라 그러죠. 스트루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흙막이 지지바공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3번 텀버클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보겠습니다. 자, 터널 공사에서 발파 작업 시 안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발파전 도화선 연결 상태, 장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 실험 실시 및 발파계의 작동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옳은 것이죠. 자,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 후방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자, 보기 3번. 지질, 암의 전리 등에 따라 하향 양에 대한 검토 및 시방 기준과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옳은 것이고. 자, 발파용 점화 해선은 타 동력선 및 조명 해선과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런데 통합하여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자,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네. 자, 110번입니다.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로 옳은 것은 연암은 1대1이죠. 1대1입니다. 자, 연암 및 풍암은 1대1이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굴착면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해서 수평거리의 비율입니다. 자, 1이고 여기 1이죠. 1입니다. 이 수평거리의 비율입니다.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입니다.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낙하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이라든지 수직 보호망 그리고 방호 선반 그리고 출입구역을 금지구역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자, 추락재해 방지 설비 중에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자,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시켜서 작업시켜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자,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도계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 추락제의 가능성이 크죠. 예. 자, 보기 3번. 부재의 결합이 간단한 연결부가 견고하다 그랬는데 이 가설 구조물이라는 것은 임시 가설물이죠.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연결부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불완전한 결합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입니다. 자, 강간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 6m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8m죠. 이내마다 100이음을 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로 100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발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2.4m 이하로 해야 된다 되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자, 1.8입니다. 1.8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번입니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작업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40cm입니다. 4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는 작업 발판이죠. 설치할 때는 이 폭은 40cm입니다. 40cm고 이 간격, 폭과 작업 발판 간의 간격의 텀은 3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자, 간격은 3cm 이하로 해야 되는 거, 40cm 이상, 3cm 이하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15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자, 동발이 침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예. 자, 동발이 침환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침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받침목이라든지 깔판을 밑에다가 받침목이라든지 자, 동발이 있으면 밑에다 받침목이라든지 깔판을 깔죠. 아예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동발이 침환을 방지합니다. 아닌 것은 자, 1번 수평 연결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게 아닌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자,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됩니다. 자, 발판과 백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자,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8번입니다. 자,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9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급부집 동발이 등의 변행이라든지 변이, 집안의 침하, 침후 유무 등을 사전에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이죠. 예. 자, 작업 중에는 급부집 동발이 등의 변행, 변이,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완료하고 근로자를 대피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자, 이상이 있으면은 즉시 대피시켜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고소 작업들을 설치 또는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와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3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죠.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부모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옳은 이야기고. 자, 고소 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보기 4번.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드 또는 가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 고소 작업대는 갑자기 상승하면서 천장하고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죠. 작업대가 있습니다. 작업대가 있고, 자, 이 고소 작업차죠. 고소 작업대입니다. 이게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 천정과 사이에 작업자가 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다 가상승 방지 장치를, 센서를 달아둡니다. 이 센서가 이 천장에 닿으면 이 상승하는 이 고소 작업대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작업자를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상승 방지 장치를 꼭 설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과목 건설안전 기술 문제까지 풀면서 전체 건설안전 기사 필기 제1회 CBT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